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삼각 공조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회담의 핵심 현안은 북한과 중국이었는데요. 북한이 유례 없는 도발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의 핵심 현안은 북한과 중국이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은 북한이 유례없는 도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Our trilateral relationship remains strong, and it is only getting stronger. Throughout our meetings, our three governments reinforced the necessity of addressing the DPRK's destabilizing behavior and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조 차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We committed ourselves to respond firmly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and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deed,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peace. 3국은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제 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조 현안으로는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갈등,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목했습니다. Our talks also touched on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need to answer them with unity at home and abroad. We will continue to counter the PRC's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서도 3국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차관은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일본도 미국의 합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미국도 중국에 정찰 풍선을 보냈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 등으로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은 대체로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KB국민카드를 필두로 카드사들이 되레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배당 자제 등을 당부했지만 오히려 배당 확대에 나선 겁니다. 경영 환경이 어렵다면서 원래 있던 고객 혜택은 대폭 줄인 카드사들이 배당을 확대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동욱 기자입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실적에 따른 올해 배당금을 1년 전보다 1,000억 원 늘린 3,50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카드사 중 가장 큰 규모의 배당입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재작년보다 9.6% 줄었는데 줄어든 순이익의 92%를 배당하는 겁니다. 국민카드는 그룹의 자본 효율성 차원에서 배당 규모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도 실적이 줄었지만 배당금은 확대했습니다. 홀로 실적을 낸 삼성카드는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낮아졌지만 배당금은 2,668억 원으로 214억 원 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금융당국이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배당 자제 등을 당부했지만 카드사들이 오히려 배당 확대에 나선 겁니다. 카드사들의 부채 의존도를 뜻하는 레버리지 배율도 대부분 6배를 넘어선 가운데 국민카드는 6.4배로 금융당국의 지정 한도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배당 성향이 30% 이상이면 배율이 7배로 제한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감독당국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경영 환경이 어렵다면서 원래 있던 고객 혜택은 대폭 줄이고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20% 수준까지 끌어올린 카드사들이 배당을 확대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삼성카드가 연봉 50%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카드사들의 성과급 잔치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집값 하락기 서울 강남도 무풍지대는 아니었습니다. 대단지 학군 인근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게 눈에 띄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초 입주하는 신축단지에서는 매물이 팔리지 않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권을 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습니다. 강남 지역 가격 하락폭은 쉽게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지는 걸까요? 이 소식은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법조단지를 끼고 있어 인기가 높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3,410가구 대단지로 강남 불패라 하면 빠지지 않는 곳 중 한 곳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9일 28억 4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지난해 5월 최고가 39억 원보다 10억 6천만 원 낮은 값입니다. 그거 팔리고 나서는 지금 금매물이 다 빠져가지고 28억 35 밑에였던 가격들이다. 금매물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급한 물건만 나간 거고 최근 문의가 부쩍 늘어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설명인데 일단 강남 지역 가격 하락폭은 쉽게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강남구의 대표적 학군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도 지난달 13일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재작년 9월 32억 원보다 8억 5천만 원 낮고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보다도 2천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초 입주하는 송파구의 한 단지에선 매물이 팔리지 않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권을 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꾸준한 강남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 주 강남권 11개구 전세값은 전주보다 1.11% 낮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지난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올해로 20주기를 맞습니다. 당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쳐 전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생존자들과 유족들에겐 그날의 참상이 잊히지 않는데요. 대구 중구 지하철 중앙로역 한편에는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참사 당시 모습을 전시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지훈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 지하철 중앙로역 한편에 마련된 추모 공간. 20년 전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참사 당시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잠시 발길을 멈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그때 기억이 또 막 떠오르고 지금 집에 가는 도중에 이래 보니까 또 너무 안타깝고 그때 상황이 그래 화재 당시에 그때 도움을 주지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기 기도를 해요. 대구 지하철 참사는 20년 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한 50대 남성의 방화로 일어났습니다.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쳐 전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까지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가 유족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팽목항에 갔을 때 그분들 보고 저희들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좀 했으면 여러분의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에겐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유족과 대구시는 참사 희생자들을 대구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 주변에 임시 묘역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이곳을 정식 묘역으로 만들고 추모관도 지으려 했지만 주변 상가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묘비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참사의 교훈을 되살리고자 시민추모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2.18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와 안전의 소중함을 깨닫길 기대합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평소 소신 발언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인에게 실망한 팬들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입장을 공식 표명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공개를 앞둔 차기작 제작사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광고계는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효정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이어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온 배우 유아인. 경찰은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늦어도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는 유아인을 향해 팬들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팬들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명을 올려 자신의 직업과 삶에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보여주었던 인간 어몽식은 어디로 갔냐며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 불거진 자신의 병역 의혹을 비롯해 여타 사회 문제에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배우이기에 팬들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우드의 악동 같은 이미지로서 뭔가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의 아이콘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시나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실망감을 많이 줬던 듯 싶어요. 공개를 앞둔 차기작 제작사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 종말의 바보는 공개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고 올여름 촬영 예정이었던 지옥 시즌2는 캐스팅 변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이 모델로 활동한 의류업체와 제약회사 등 광고계도 이미지 사용을 중단하는 등 선긋기에 나선 상황. 앞서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딛고 가까스로 복귀한 가운데 개념 연예인 유아인까지 약물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예계를 향한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